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4화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기영의 진행자 YQ체입니다. 박모찌입니다. 네, 송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미고입니다. 예, 굳이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오늘 녹음을 저희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녹음 소리 하다가 애기 소리나 아니면은 뭐 애기 지금처럼 장난감 부시럭거리는 소리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의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오랜만에 커플 모임에서 한 명이 게임을 제안한다. 바로 각자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통화 내용부터 문자와 이메일까지 모두 공유하자고 한 것. 흔쾌히 게임을 시작하게 된 이들의 비밀이 핸드폰을 통해 들통나면서 처음 게임을 제안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상치 못한 결말로 흘러가는데 상상한 모든 예측이 빗나간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어요. 원래 좋아하던 영화고 특히 이서진이 너무 그 캐릭터에 잘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본인 아니에요, 그거? 거의 본인이라고 짜증내는 양아치. 할 정도로 원래 저 성격 아닌가 싶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잘 묻어나가지고 아 진짜 인생 캐릭터 찾았다 생각할 만한 그런 영화였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역시나.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아,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네. 친한 내 동생이랑 네. 그 신천지지만 나랑 소울메이트 어. 그 친구랑 간 거야. 가는데 이 게임을 한다고 할 때부터 둘이 안 돼, 핸드폰을 왜 꺼내 이러고 가서 되게 우리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오. 겁내 시끄럽게 봤었거든. 오.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나와서 또. 영화관에서 괜찮았던 거죠. 저는 뭐 영화관에서 외국인하고 저만 떠들거든요. 아, 예. 어떤 영화관에 가든. 저도 약간 사실 재밌게 보지 않고 좀 우울하게 봤거든요. 그냥 받아서.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그 사건들이 이게 나오는 게 재밌지가 않고 되게 슬픈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각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와이프, 그리고 뭐 게이인데 뭐 말을 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을 왜냐면 또 딸이 뭐 콘돔 들고 나가는데 뭐 고민하는 엄마, 상담실에 사기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고 봤는데, 그리고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그 정보를 아예 안 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새롭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봤었고, 그리고 이번에 보기 전에도 자꾸 이런 게 뭐 OTT나 뜨면 코미디에 뜨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게 왜 코미디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와이기영 하면서 다시 보려고 막 검색해보고 하면서 그 블랙 코미디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그 요소를 느낄 수는 있지만 전 여전히 좀 우울한 영화다. 진지충입니까? 아니, 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각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되게 사소한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 그쵸. 이제 막 불륜 중이고 막 네네네. 아니면은 뭐 투자 실패하고 그다음에 또 뭐였어? 자기가 게이고 성정체성. 그리고 한 명은 12살 차이 나는 분이랑 네. 밀회 중이고. 아, 근데 어떻게 위로 감히 핸드폰을 거기다 올려놓을 생각을 하냐고. 얘기해도 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면 야 너 캥겨라고 해도 이게 뭐냐 다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 야 저게 영화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나는 캥기는 게 없어도 핸드폰 앞에다 못 올려놓겠구만. 근데 그게 약간 그 피어 프레셔도 있는 거지. 주위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나만 뺀다고 하면 나만 약간 쫄보 같고. 근데 기본적인 장르는 드라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누가 정했지 그거를? 그 정신과 의사. 여자 여자 김지수, 의사가. 김지수. 박지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거기 있었던 그 소동극에 있었던 게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을지라도 그냥 아무도 간다고 모른 했다. 채 그냥 좋은 모임을 하고 네. 잘 집에 간 거지. 다 그냥. 뒤에 그런 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근데 그래도 해피엔딩이잖아요, 어찌됐든.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뭐가 해피엔딩?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거니까.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아무 일도 아니니까.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뒤에선 다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더 씁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까발려지고 이렇게 관계가 해야 깨어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거짓된 삶을 지금 살려면.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까발릴 수 있다 이거야? 뭐 저는 네. 그래 나 핸드폰 까봐. 오, 멜론한테 뭐가 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실. 그렇죠. 앞뒤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아우, 그래서. 그럼요. 근데 또 저는 블랙 코미디라서 저는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요. 일단 이런 칙칙한데 약간 쓴웃음 짓는 그치, 거를 그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드립이나 유머도 다 이런 블랙 코미디에 가깝고, 그래서 저를 불편해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미곰님처럼. 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정말. 왜 진지충이 저거를 이렇게 있거든요, 저. 불편하게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런? 네. 아니에요. 저는 YQ자님 그런 거 하는 거 그냥 괜찮아요. 미곰님 정도 괜찮았는데, 제가 드립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럼요. 네. 저는 알고 아재 있으니까. 개그를 하기 때문에 약간 개그 코드가 다르죠. 아니야,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 가끔 만나서 그래. 자주 만나면 두 사람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행이다.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가끔 만나서 그래요. 다행이다. 계속 가끔 만나요. 그래야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친한 지인들과 완벽한 타임 게임을 실제로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실제로 한다면 약간 시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많이 오는 시즌들 있잖아요. 물밀듯이. 굉장히 디테일하네. 예, 그렇게 뭐 약속들 많고 막 이런 시즌에 휴대폰을 올려놓으면은 조금 불안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별히 연락 없는 날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이런 게임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빅쟁이. 뭐가 많으시군요. 뭐 예를 들어 그거야? 나한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카드사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내가 지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갑자기 고객님 이번 달 카드 대금은 얼마입니다. 막 이런 걸 나한테 보내잖아. 근데 그런 것도 사실 내가 카드를 얼마 쓰고 있는지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고 그러네요. 뭐 그 그리고 정도야 뭐. 몇 천씩 쓰시니까 한 달에. 그러네. 이번 달 금액이 다르지. 대출 이자 납입일은 이때입니다. 뭐 이런 거 아. 떠도 나는 좀 내가 대출 있는 것까지 내가 저 사람을 알려줘야 돼? 이런 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뭐 35년지기 불알 친구들이니까 그냥 저는 20년 지금 나 몇 살이야? 저도 20년 넘게 친한 아니지 30년 가까운 친구한테도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싶어. 자궁 친구? 자궁은 친구 아니야. 뭐야?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18세에 친해져도 30년 됐다. 씨. 그럼 생식기 친구. 근데 문제는 그거 말고도 근데 제가 약간 요런 게 궁금할 시즌이 좀 있어요. 자, 남자친구 핸드폰을 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난 이것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모든 사람이 난 안 봐라고 하잖아. 네. 전 궁금해요. 뭘 내 안 거를 봐. 봐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난 궁금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보기 위해서는 꽤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저 사람이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어? 오케이. 바람 펴? 그럼 헤어져.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는 핸드폰 안 봐요. 제가 이렇게 내놔도 돼요라고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남편 잘 때 눈 치켜 올려가지고 음면 인식을 시킬지 손가락을 들어갖고 얘를 시킬지 발가락으로 해놓은 걸 발가락으로 내가 대서 볼지 저는 그런 걸 볼 사람이거든 사실. 내가 뭔가 촉이 이상해. 얘가 요즘 뭔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어. 그게 여자일지 도박일지 아니면 뭐 나 모르게 하는 어떤 헛짓거리일지 전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되게 못된 거지. 내 거는 아무것도 까고 싶지 않지만 거의 그러게. 길티 다 알고 플레저네. 싶어요. 길티 플레저. 다 알고 싶어해. 미국님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거요? 와이프님 자고 있을 때 네. 그 휴대폰에 손가락 올려가지고 없어요. 아니 일단 열어보거나. 둘 다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고요. 어. 비밀번호 같아가지고 그래서 비밀번호 같다고? 결혼기념일
게임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잘 안 보는데 와이프는 가끔 핸드폰 가져가서 봐요. 며칠 전에도 봤어요. 네. 왜 본다고 생각하세요? 뭔가가 또 이거 촉이 안 구려 되는 거지. 냄새가 구려. 네, 하지만 없어요. 네. 사진을 보는 척하지만 그 전에 카톡을 본 다음에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런 게임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나도 완전 떳떳해라고는 말을 못 하겠죠. 왜냐면 정말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근데 숨기고 싶은 거지 걸렸을 때 뭐 타인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흐트러질 만한 연락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계가 흐트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 이게 나 혼자 착각일 수 있지만 내가 구축해 놓은 내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흠집이 나는 게 난 별로였던 저도 거지. 그런 게 싫은 거지. 체면이 좀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실제로 게임을 한다면 뭐 어쨌든 영화처럼 그러니까 좀 사실 영화니까 되게 극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임신했어요 말한 사람도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뭐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바로 임신했어요 하는 것도 사장님 저 임신한 것 같아. 이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김소월 아줌마도 라미란 씨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이제 끊어 하면 눈치껏 사실 보통 끊을 만하는데 그냥 그동안 있었던 말을 브리핑하듯이 야야 거기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영화적인 요소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라미란 아줌마 같은 상황도 막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옆에 있나 보다.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하고 그냥 말 것들이 너무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저도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저렇게 극적인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별일이 없어서 재미없다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방모찜이 얘기한 것처럼 난 연락이 너무 안 오는 게 오히려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분에게는 되게 바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핸드폰이 아무도 연락이 없어. 연락 왔는데 카드값 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보다 누군가 나를 찾는 연락이 오면은 난 이런 사람이란다 뭐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 또 20살 초반에 그런 게임 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이렇게 두고 제일 먼저 뭔가 문자나 카톡이나 온 사람이 술 먹기 이런 게임 했던 것 같아요. 네. 술값을 내야지. 어쨌든 20살 초반 때는 술 먹이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후사 바꿔놓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후사 왜 바꿔요? 뭐 약간 엽기적인 사진 찍어놓고 네. 이 게임에서 진 사람 뭐 몇 시간 동안 급부사로 해놓기 막 맞아. 이런 거. 옛날 런닝맨이야? 치욕스러운 벌칙 수행하던? 근데 내가 푸사를 바꿨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 관심이 없어. 연락도 없어. 뭔 일이냐고 없어. 그나마 요즘에는 위에 빨갛게 뜨니까. 그래도 연락이 없어 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지. 슬프네요.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는 비밀이 없어야 하나요? 비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숨겨야지 막 이런 비밀이 아니더라도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내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누굴 만났을 때. 그래서 그냥 비밀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설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비밀로 하겠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해도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굳이 말을 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친하고 신뢰한 관계는 뭐 지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부도 될 수 있고 제 친구가 저 소위 말하는 친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정말 나는 가까운 관계 그런 나 남편이 관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저도 엄마한테도 비밀이 되게 많아요. 강아지한테. 어머니와는 거리가 멋이잖아요. 한 집에 살잖아요. 가깝지만 먼 사이. 한 집에 살잖아요. 당연히 비밀 너무너무 많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이 사회적인 동물들은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저희 반 학생 중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관심 있는 표현으로 얼굴을 진짜 코앞까지 들이대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약간 우리 집 고양이가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걔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좀 이게 지금 고3인데 잘못 이게 돼 있는 거죠. 시력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핸드폰에서 뭘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서 보라고 해서 제가 바쁘니까 조금만 이따 볼게라고 하면 핸드폰을 제 눈앞에 갖다 대고 이렇게 보여주는 애인 거예요. 들이대는 거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라는 의미로 자기 얼굴이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적정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30cm의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가까이서 보면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도 하거든요. 사람을 우리가 저 한 100m 멀리서 보면 송치미님이 굉장히 미인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닐걸요? 짧아 보이겠죠. 이등신처럼. 근데 만약에 엄청 이등신. 가까이서 보면은 사실 굳이 우리가 보일 필요가 없는 뭐 피지나 모공이나 뭐 코털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굳이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있지만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것들까지 보이는 게 저는 이게 관계에 있어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어서 방구를 텄니 안 텄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누구한테 어떤 부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되는 경우도 오히려 있지만 친밀의 척도가 될 수도 예,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들만의 그런 예의에서 이런 비밀은 아니지만 그런 적정한 거리가 사람과 사람마다에게 거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적정한 거리 두고 부부인데 각자 비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신뢰를 비밀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네, 감당할 수 신뢰를 있는. 깨트릴 만한 비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난 당신이 나한테 방구를 터지 않는 게 날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이러고 울면. 그 예를 들어서 터야 뭐 되나? 돈으로 두면은 용돈을 받아서 뭐 쓴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아, 나 용돈이 부족해. 한 30만 원만 더 줘 해서 그 거짓말로 30만 원으로 자기 모아서 다른 일을 하는 비밀이 있다 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원래 받던 그 용돈에서 거기서 내가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다른 거를 비상금을 만들어 놨어. 요거 두 개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자예요? 후자가 낫죠, 사실. 나은 사람이세요? 네. 본인 얘기했죠. 저는 본인. 저희 집에서 제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용돈을 주는 그런 거여서. 오. 안 맞아 역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고 근데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돈을 계속 주는데 그게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내 비자금을 만들어 놓으려고 거짓말로 돈이 부족해라고 말하면서 하면 나중에 그걸 알면 서운하겠죠. 나는 어떻게든 아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본인이 내가 이 한 달에 주는 그 용돈에서 그걸 아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돈을 마련하면 기특한 거잖아요. 아니지. 아, 돈이 남는구나. 깎아야겠구나. 그래서 저 연말에 돈이 남아도 지자체들이 보도부려 다 까디집는 그치. 게 그 이유야. 돈이 남아 호치거리 하는구나 이거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송치미님에게 결혼을 안 주시나 봐. 아, 저는 상관없어요. 뭐 500, 600 자기 돈 아껴갖고 프라모델을 사든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긴. 자기가 그렇게 아꼈으니까. 넉넉하게 버시는 분들은 마음도 넉넉해요. 왜냐면 우리처럼 월급쟁이. 걔 거를 쪼이면 내 것도 같이 쪼이니까 각자.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부는 서로에게 묻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의 캐파를 정했어요. 뭐 그럼요. 10만 원 미만은 묻지 않고 그냥 써도 돼. 아니 그러니까 용돈이 아니더라도. 공급인데. 용돈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정도. 그럼 얘가 10만 원 안에서 자기가 후원도 했다가 뭐 미용실 가서 머리도 했다가는 전혀 위험한데. 묻지 않는. 99,000원으로 엄청 쓸 것 같은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그럼 분할 결제. 횟수가 정해져 있겠지. 매달 쓰면 생활 좀 해봐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은 서로 상의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게 갖고 싶은데 이걸 살까? 이런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것도. 그리고 얘기했지. 매달 10만 원씩 써봐.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도 뭐 비밀은 어떤 관계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프라이버시도 마찬가지고 프라이버시보다 더 내밀한 게 이런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든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구 트는 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화장실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있으면 보통 제가 안방 화장실 문 닫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자고 있는데 제가 안방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이렇게 갔다 올게 하면은 사실 매너상 뭐 TV를 좀 크게 틀거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나 봐요. 나왔는데 변기 괜찮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결혼한 지 지금 한 4년쯤 됐는데, 네, 귀여운 비밀. 진짜 귀엽다.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따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화장실을. 약간 따로 쓰면. 민망하거든요. 저희는 방귀를 서로 먹여주거든요. 너무 생각지 못해. 극혐이야. 이게 동갑 부부의 아, 그건가요? 저 동갑 사귈 때 방구 안 동갑의 쳤는데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극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극혐인 걸 알면서요. 그냥. 누가 더 극혐인가? 그래서 이게 예. 가능하니까. 아, 근데 그 정도 비밀이면 귀엽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비밀은, 진짜 시리어스한 비밀들. 비밀 저는- 친구, 저는 아니면 저에 뭐 대한 비밀은 마약 투약 이런 거 아이씨, 있잖아. 아, 그거는 너무 심각한 아니 비밀이고. 눈 감고 운전하기. 나 스릴을 위해서 눈 감고 운전을. 그건 아, 옆에 너무- 있는데. 근데 비밀이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이제 분당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목 조르는 그 취미가 초킹에 아. 그게 있어서 옥상에서 자기 혼자 그걸 하다가 보일러실. 보일러실에서 죽은 거예요. 어이? 너무 졸라서. 근데 네. 주위에서 가능해요? 스스로 쫄라서 죽는 게? 정말 이렇게- 옛날 영화 배우 중에 킬빌 2의 그 응. 빌로 나왔던 그 사람도 음. 그거에 취미가 있어서 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인간이 죽기 전에 힘을 뺀다 해서 스스로 목 졸라 뭐 죽인다고 막 들었었는데. 그 목을 매서 이제 딱 그 극한의 고통을 전에 그 쾌락을 누린 다음에 자르는 옆에 거. 있는 사람이 사실 도와줘야 돼요. 그 음. 순간까지 못 가게끔. 근데 보조자 없이 혼자서 하다가 아이고. 죽은 것 같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오르가즘이 거의 그렇다고는 섹스의 하더라고요. 몇십 배, 몇백 저는 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한 달에 걸러가는 애가 검정 비닐 봉지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숨을 그래서 참고 있는 죽었어.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유서 쓰고 모두에게 저주를 퍼붓고 죽었다고. 내가 누구 그게 때문에 취미가 아니고 취미가 아니고 내가 너무 극한이 되면 봉지를 찢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러고 죽었대. 유서 써놓고. 너무 내가 끔찍하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아무튼 많이 억울했나 보네. 그래가지고 전 여자친구한테도 막 해갖고 전 여자친구의 누나하고 전 여자친구 새로 결혼하는 남자한테 이메일 보내고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 정도 심각한 그 취미 같은 건 없지만 그 나의 약간 악은 아니지만 추접스러운 예.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머릿속으로 짓는 수많은 죄, 뭐 이런 거를 막 굳이 누구한테 그렇긴 하죠. 말하진 않는 그런 건 좀 많죠. 맞아요. 머릿속으로는 뭐 얼마든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막 비밀이라고 말하는 영역까지도 안 가고 그냥 나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그냥 뭔가 그런 정도이지 뭔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거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수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생각까지 가면은 너무 지금 이야기가 커지는 것 같고 어쨌든 내가 행동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걸 했던 것들 정도로 지금 해야 되는 요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밀, 제일 많은 비밀은 그런 뭐 우울감 아닐까? 되게 가면 우울증 있는 것처럼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저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래고 가족도 친구도 놀래고 이럴 정도의 문제? 그래서 그 그거는 책 비밀이지. 뭐죠? 인스타에는 불행이 없다? 뭐 요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인스타에 불행만 좀 올려볼까? 근데 그러면 안 보지. 그거를 막 안 보는구나. 인스타인가 누가 막 그런 SNS 잘하는 방법 했을 때 뭐 거기에 자기가 불행한 걸 쓰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진, 뭐 즐거운 사진, 뭐 어디 비싼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주로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우리들도 뭐 하긴 하지만 가끔씩 그냥 진짜 주구장창 우울한 것만 올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팔로워가 적죠. 진짜 개인 몇 명 친구들만 있고. SNS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못 털어놓는 비밀을 하나님한테도 털어놓는 경우가 많나요? 맞나요? 하나님한테 털어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사람한테 못 털어놓는 비밀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내 스스로도 내가 지금 비밀이 많아라고 인지하기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송치미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우울감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계속 굴어요. 근데 사실 내가 우울감이 있다라는 그 비밀을 보려면은 내 자신과 계속 마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나한테는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비밀의 면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인지하고 말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내가 남에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우리 박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비밀은 없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를 되게 많이 친하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마음을 열었다라고 느끼는 게 자기 입장에는 생각할 수 없는 되게 내밀한 비밀까지 내가 자기한테 오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누구에게든 오픈할 수 있는 거야. 아, 그쵸. 사실은. 네. 그게 나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하는 부분이라도 그건 내가 하나님과 이미 마주했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해결해 가고 있는 입장이야. 저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사람한테 다 오픈을 해요. 내가 뭐 이만저만해서 나는 되게 우울하다 지금. 이 부분이 나에게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걸 다 오픈을 하는데 그 사람은 와 송지연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어.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하고 정말 친해. 라고 느끼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보통 그 정도까지는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기준이 그러니까 다른 맞아. 사람도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참 봤더니 송지연은 그거 이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나머지는 저는 다 하나님한테 왜냐면 내가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거나 내가 이 부분에서 아직도 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도 오픈을 하지 않아요.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감염우울증이 내가 혹시 있는 건가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되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 고치면 될 것을 왜 이런 것 또한 막 하나님을 탓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게 울부짖을 문제인가라고 해서 되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가 하나님한테 이거는 하나님이 날 잘못 만드는 일은 없겠지만 내가 이렇더라.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쓰레기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더라. 라고 다 오픈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없어요. 아직도. 그냥 여전히 다만 이제 그런 지속적인 기도와 오늘도 또 얼마나 또 기도하고 왔겠어요. 주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선택으로 계속 왜 가고 있는지 나는 왜 잘못된 실수와 선택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지. 그럼 또 누구는 그런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우울하대. 그래, 우울하지. 그럼 또 그럴 수 하나님한테 있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비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된 게 한 몇 년 됐는데 한 10년 돼가나?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하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내가 아직도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거의 카운셀러네. 그렇지. 대답은 좀 안 하는데 너무 대답을 안 해. 카운셀러들도 사실 그렇죠. 솔루션을 맞아요. 제시해주는 것보다 그냥 네. 그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지연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다고 하시겠지? 라고 생각이 많은 거지. 그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는. 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털어놓는 비밀을 하나님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비밀을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도 최소한 와이프한테는 그런 제가 어려움이나 이런 것 비밀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뒤져보는 거 아닐까요? 네,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 정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거짓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시즌이 있었어요. 괜찮은 척, 괜찮아요 하나님 되게. 좋은 척, 뭐 하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지낼 때도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내서 사람들 그 교회에서 뭐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거짓말로 약간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나를 숨기고 이렇게 대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고 할 때도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좀 솔직하게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웬만한 건 진짜 다른 그 와이프한테만 얘기하는 것 정도도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한테만 털어놓는 비밀은 없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가 가장 내밀한 비밀까지 알고 있겠지. 네. 그 정도를 보면 우리가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비밀을 와이프까지 다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의 비밀은 없다. 있죠. 있는데 그걸 와이프한테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다 예, 한다고? 예, 예. 아, 그냥 속에 담아두고. 네, 네. 그냥 뭐 왜냐면은 꼭 그런 것 그 비밀이 해결돼야 되는 비밀은 아닐 거고 뭐 문제가 있는 비밀은 아닐 거니까 굳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 깔 수 없는 거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게 그 행동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네. 대체로 그 행동이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그 행동이나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니까 아니요. 그 부분을 난 그런 얘기를 게 하거든. 아니에요. 야, 네. 사람마다 뭐 이것도 말하기가 좀 어렵긴 비밀이니까 하지만 말하지 마. 오케이. 알고 싶지 않아. 또 그렇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문제되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게 비밀인 거예요. 네. 박모찌님은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첫 번째로 대답하지 않았나요? 대답 까먹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하라고? 네. 갑자기 내 와이프의 비밀이 궁금해졌어. 내가 비밀을 직면하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얘기 한참 한 분. 한참 했는데? 아, 오케이. 이게 얘기가 지금 게스트가 한 명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맥락을 놓쳐버렸네. 저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은데 특히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요새는 비밀을 잘 안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한테나 하나님한테 얘기할 만한 거는 저도 미고밍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이게 공감을 못 받고 이해를 못 받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공연한 비밀들이 많아서 더 그냥 와이프를 포함해서 하나님 포함해서 뭐 그걸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좀 그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웬만하면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은 얘기해봤자 저도 체면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깎여 나가고 근데 그렇죠. 예. 이게 차이를 보니까 지금 저만 결혼을 안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 정도의 내밀한 관계까지 돼야지 배우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배우자는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와 배우자라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약간 운명 공동체로 묶인 거야.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돈이 없는 거잖아. 내가 아프면 우리가 아픈 거고. 근데 아이가 생겼어. 내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문제라는 이 공동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뭐 나의 뭐 비밀을 모두 아는 뭐 있다고 해도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남인 거야. 이 사람이 맞아요. 어디 가서 내 뒤통수를 치고 이러지 않을 거란 믿음도 있지만 근데 쟤는 쟤 나름의 또 가정이 있는데 내가 뭐 이런 얘기까지 쟤한테 던져서 쟤도 뭐 속 시끄럽게 만들고 혹은 나를 떠날 건 아니지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하고 지내는 관계 가운데 뭐 한 줄 뭐 스크래치를 낼 필요가 있는가? 근데 이게 부부지간에는 감출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부부 관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 주변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가. 이용 각입니까? 서로가 내가 보기에는 저러면 이혼을 해야 돼. 정말 부부지만 그러니까 부부로 살지 않고 부모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내 아이의 아빠, 내 아이의 엄마로서 그렇지. 역할을 하고 엄마, 있다. 누구누구 아빠. 하지만 둘은 부부가 아니고 힘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근데 영화에 나온 부부들이 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그렇지. 네. 여튼 근데 그게 유해진네 실질적으로 그래. 부부가 제일 심했지. 심했고. 아니 어쨌든 누구야. 조진웅네도 비슷하죠. 엄청난 비밀을 서로 조금 갖고 다르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유해진네가 제일 건강해. 왜? 제일 건강해. 왜냐면은 12살 많은 시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건강해? 그리고 염정화는 거의 억눌려서 사는.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로 인한 약간 부작용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 아니죠. 그 전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음. 그게 더 심하게 작용을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더 눈치를 보고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정말 건강한 부부상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지 못하구나. 나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요. 아유, 송지연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도 안 될 거면 결혼을 왜 하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거든. 배우자한테 이런 거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해서 비밀 친구를 맞아. 만들게 돼. 근데 저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는 송지민님한테 오피스 그렇게 허즈밴드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다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주변에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매번 녹음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40살, 70년대생 다 죽어야 된다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분들 부부를 내가 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70년대생들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는 것들이 이 부부에 대한 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애를 좀 키우고 나니까 더 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그동안 눌러왔던 것에 애들 터지는 키우느라 거지. 정신없이 있다가 딱 봤더니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야. 음. 와이프가 얘기가 안 돼.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런 거 이혼을 왜 안 하는 거지? 저걸 애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중학생인데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하나 아멘. 없네요. 네.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네. 역시 바울이네, 바울. 근데 보면 근데 지금 이 영화에 나온 사람 나이대를 보면은 다 70년대생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네. 자녀가 다 엄청 그 정도 됐으니까. 아니에요. 조진웅네가 20살 때 사고 쳐가지고 자녀가 그 정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40대 초반? 뭐 이 정도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때가 영화 내 배경이 나이지. 17년도니까 그럼 맞죠. 딱 맞죠. 딱 그렇게 엉눌려 살던 세대 맞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알던 친구가 처음 듣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과 동성애자인 것 중에 어떤 게 더 화가 나나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비밀이가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얘가 동성애자예요. 그 둘 중에 하나. 근데 약간 질문이 저는 그랬던 게 둘 다 그냥 비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숨긴 것도 비밀이지 않나? 그러니까 영화 중간에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너는 내가 동성애자인 게 화가 난 거냐, 아니면 내가 숨겨서 화가 난 거냐, 그렇지.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그 질문을 질문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저는 질문을 잘못 썼네. 예, 숨겨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화가 나진 않아요. 어떤 비밀을 지금 얘기해도 화가 나지 않고 실제로 엄청 친한 친구 중에 그 비밀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의심을 조금씩은 다 했었어요. 동성애자인지. 동성애자가 아니라 말할 수가 없네. 네네네네네네네. 지켜드립시다. 네, 근데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넷이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친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격적 특징, 뭐 사춘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숨기는 것 같다. 그리고 걔는 이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추측하고 아름아름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냥 모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자기가 우리가 평생 갈 친구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냥 오픈할게 하면서 자신의 그걸 이렇게 비밀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느꼈던 게 막 뭐 배신감 뭐 막 이런 게 아니라 말해줘서 고맙더라고. 고맙고 그치. 그냥 비밀을 이제서야 얘기해 주더라도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너무 그냥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친구 관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서운하다면 서운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이제 아주 10대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근데 같이 있던 저희들은 전부 다 이제라도 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고, 그냥 사람마다 그렇게 신뢰를 느끼는 것들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오히려 얘기해 준 게 화가 나기보단 땡큐하다. 그 용기가 고맙다.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해도
화날 포인트가 아니고 다만 진짜 힘들었겠다 네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힘들었겠다라는 부분이고 진짜 말하지 못한 비밀을 얘기했어. 근데 그 비밀이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그치? 그쵸. 알고 얘기- 봤더니 네가 네. 우리 아빠의 혼외자였다든가 이런 식의 문체가 아니라면 날 게 없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걔가 뭐 나를 싫어해서 어딘가에 가서 나의 막 뒷담화를 깠다든가 그것도 기분은 좀 나쁘지. 왜냐면 내가 이제 저격을 당한 거야.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얘가 어디선가 나에 대한 저격글을 쓴 그 뭐 인터넷 그런 뭐 댓글이 문제가 돼서 내가 모든 걸 잃었다. 그럼 이제 일단 목을 긋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고맙다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박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친구분은 우리 모찌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자 그 본인이 성숙해가는 시기가 나이랑 게 비례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비밀을 나한테 얘기할 때까지 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혹시 내 친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혹시 내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거를 본인이 그걸 어그리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테니까 말해준 게 고맙지. 맞아요. 그래서 영화의 그 게이 친구도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자기- 아직 그치. 그게 왜냐면 안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여기 다 선생님인 거죠. 은사님이고. 막 그런 상황이니 더 오픈하기가 힘들었겠죠, 거기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빡칠만한 상황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 부부의 세계에서, 친구. 김희의 남편이 바람핀다는 거를 친구들은 다 알고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여행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고 자기 빼놓고, 근데 김희애만 물어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런데. 근데 그거는 정말 빡칠 것 같아. 그거는 일단 다 죽여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막 불륜이 아니더라도 나만 빼놓고 그 어떤 정말 깊숙한 공동체에서 나만 빼놓고 나한테만 비밀이고 남들은 다 알고 있고 나 빼놓고 하는 모임이 있고 이거는 좀 그래서 빡치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만약 내 남편 혹은 뭐 내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를 네가 알게 됐어. 그럼 넌 나한테 얘기해 줄 거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거. 최근에 보고 있는 스리생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들어야 돼. 얘기했어. 내가 너네는 모르겠고 나는 내가 그 당사자라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라. 왜냐면 얘기 안 해주면 남편을 일단 처단됐지만 니들까지 내가 안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연루된 거면 얘기를 해줘라.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바람 피는 거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내 몫이고 이거를 자르는 것도 내 몫이다. 근데 니네는 안 듣고 싶대. 그래, 그럼 너네는 내가 목격해도 말해주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도 했었다니까요. 저는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당부를 해놓지 않는 이상 나 같은 경우에 친구가 그렇게 바람 핀다고 하면 걔가 직접 얘기하라고 하겠지.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바람 그쵸. 피는 당사자한테. 좀 내가 그렇죠. 얘기해봐 끼면 삼자가 결국에 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파져요. 스리생 보면은 정경호가 전미도 그 남자친구한테 가서 네. 내가 얘기하기 전에 네가 얘기하라고. 최종아랑 헤어지라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호텔에 있는 거 목격하고. 스르생을 아직 안 봐가지고. 아직도요? 저 이제 보기 이건 뭐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에피소드 아니니까 이 정도 스포는 괜찮아요. 저는 둘 다 뭐 크게 화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의 그거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동성애자라는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엄청 뭐 그치?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동성애자 쪽이 더 뭐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만약에 실망하고 싫어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타협이 잘 안 되는 게 강약약강인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면이 있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상사한테 조금 약간 굽신할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한테 좀 약간 편하고 조금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보게 되면 일단 뭐 저보다 선배든 후배든 뭐 비슷하든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알고 보니 강약약강이었다 이러면은 완전 그럴 것 같아요.
동성애랑 무슨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아, 동성애 같은 특성 중에 예. 미혼을 싫어하는 건 강약 예. 약강이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 이서진은 동성애자라는 게 너무 자기한테 분노고 그런 거였잖아요. 뭐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맞아요. 나의 성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나한테 내 친구가 이제 동성애자를 밝히면서 뭐 키가를 하면 좀 화를 낼 것 같긴 하지만 왜냐면 나를 너무 앞니 존중한 나가죠. 거 아니니까 키갈이 뭐야? 키스를 갈기는 거지. 아. 지연아 사실은 난 레즈비언인데 널 사랑했어. 하면서. 이러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안 되죠. 왜냐면 이건 이성끼리도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냐면 좋아한다고 키가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 안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얼마든지 그래? 야, 너 힘들었겠다. 그동안 힘들었겠다.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냐. 고생 맞아요.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저도 그래서 뭐 키가루 이빨 일단 보내면 되나?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도 그렇게 커밍아웃을 한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한테까지 지금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아, 그래. 그래도 나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비밀을 얘기했다가 이렇게 연이 끊긴 애가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 그거는 얘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어느 다른 모임에서 알고 있던 사람이 나 언니가 자기가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근데 언니를 보니 되게 언니의 신앙이 되게 순전하고 좋은 것 같다. 언니는 어느 교회를 다녀? 아니면은 언니가 뭐 같이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 다른 동생도. 그러니까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해서 얘가 계속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얘기를 한 거야. 사실 나는 신천지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좋지만 내가 그걸 말하지 않고 너를 뭐 성경 공부를 시켜서 데리고 올 마음은 없어. 대신 좋은 교회를 뭐 내가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얘가 연락을 끊은 거예요. 뭐 이거였지. 첫 번째는 얘 말이 그래. 얘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이고 왜 이렇게 비밀이 있냐고. 얘기를 하면 불편하다고 연락 끊기고 자기 주변에 연락이 계속 그런 식으로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 자체가 너무 거짓된 그 자체가 그거라서 그런 거지. 저는 이거는 뭐. 근데 얘가 자기 말로는 막 전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물어보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오픈을 한 거야. 내가 가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약간 제가 만약에 그 물어본 친구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럴 배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순전해 보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교회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짜를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 알아차리고 교회나 물어보고 그랬다니 약간 자신의 실망? 그 모임에서 자기가 이유를 모르게 약간 자기가 소외되기 시작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가 신천지여서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 그랬어 그냥. 그래서 그럴 거야. 또 자기네들 포기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저는 어쨌든 신천지든 사이비 이단 사이비든 결국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 어쨌든 종교고 어쨌든 종교에 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 선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많은 종교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러겠죠. 근데 단순히 그냥 이만희를 믿을 뿐인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어쨌든 개신교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가면 이제 생명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직업 가져요? 뭐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비밀이에요. 뭐 아니에요 하다가 알려드리는데 저 킬러예요. 이러면 당연히 무서워서 이제 안 만나겠죠. 저 새끼가 나한테 얘기하고 보니 날 죽일 것 같다. 이런 거. 그럼 전 그거랑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네. 든든해야 되는 거 아닌가? 킬러 친구를 얻었으면? 아니죠. 그러다가 내가 뭐 말했는데 저 좀 기분 나쁘면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눈치를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신천지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참담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걔를 많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얘를 꼭 내가 여기서 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얘를 건지시면 내가 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계속 하는 거죠. 쉽지 않지. 그래 생각이 났네요. 이런 비밀을 얘기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알게 됐네, 이제. 응, 알게 됐네. 2단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동성애자인 건 이해를 하는데, 내는 비밀을 몇십 년 동안 얘기 안 했다는 거는 빡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대체, 그게 뭐 비밀이 경중을 떠나가지고, 그걸 얘기를 안 할 문제인가? 전 그거 사실이 화날 것 같아요. 예. 사실 널 어릴 적부터 사랑했었어. 이런 비밀을 못 할 아. 수도 있지, 얘기를. 웃어 넘겨야지. 얘기하면. 야, 고맙다, 야, 나 좋아해줬어. 그러고 넘어가야지. 당황하긴 하겠네. 일로 한번 안아줄게. 뭐 이러면서. 야! 이러고. 안기만 하면 다행이지.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석호, 태수, 준모, 영배 중에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 순서를 정한다면 석호가 그 이름이 조진웅이고 태수가 태수가 그 사람이에요. 유해진? 유해진이고 준모가 이서진, 영배가 그리고 게이? 윤경호. 예. 거봐, 그래. 그렇군요.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 순서. 순서. 저는 영배가 제일 괜찮았고. 영배. 영배가 누구야? 그 게이인 거를 비밀로 그렇게 얘기해줘. 했던 그렇게 얘기해줘. 게이의 비밀이 그나마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냥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석호가 낫거든요. 조진웅이. 근데 내가 석호 와이프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아니, 뭐, 투자해서 돈 그저급 날릴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그렇게 털어놓지 못하고 같이 해결점을 찾아나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이거 와이프도 바람 폈네. 뭐. 그러니까 둘이랑 관계가 깨진 부분 거지. 그렇죠. 그치. 그래서 그랬고. 그러네. 그 다음에 유해진? 태수, 그 다음에 이서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서진은 그냥 친구여도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여도 좀, 야, 새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걔도 나 불편해서 안 볼 것 같고. 맞아.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 저도 약간 박모춘이랑 비슷한 게, 처음에는 조진웅 캐릭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이제 딸한테 얘기하는 모습도 되게 내가 생각했던 좋은 이상적이야. 아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친구의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내 친구가 게이인 건 괜찮은 것 같고, 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조진웅. 당연히 최악이 이서진이지. 그래서 얘는 친구였으면 야, 저 새끼는 걸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알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럼 난 그 와이프랑 같은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야. 얘기를 못 해줄 거면 그 와이프랑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당신도 언니도 알았잖아요. 너도 알았잖아. 이러면 나 진짜 할 말이 없거든. 맞아. 아니야, 모를 리가 없잖아. 이러면 덜덜 이거 있잖아.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바람을 핀다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유해진은 물론 가부장적이고 자기 엄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12살 많은 분과의 그거는 약간 뭐 포르노 보는 기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살 많은 키티 옷을 입은 분과의 뭐 폰팅 정도는. 근데 키티가 아니었던 거였잖아요. 뭐였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왔거든요. 어떤 사진인지. 근데 어쨌든 조진웅이 거기서 내가 이 가슴 성형 전문가로 봤을 때는 뭐 이건 키티 성형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그렇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잠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오케이, 그 정도면은 뭐 포르노 봤다고 내가 여겨줄게.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고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갖고 이제 현피 뜨면 문제가 되는데 그건 너무 싫지. 이서진은 끝까지 잘못한 거 모르고 있잖아.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자기 여자친구의 와이프의 전 남친이 물론 내용이 좀 이상하긴 했지. 조정석이었잖아요. 조정석.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분노한다는 거는 대가리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이서진이 최악이지. 네. 저는 그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거랑 순서 같고요. 왜냐면 조진웅 캐릭터가 약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 좀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뭐 딸한테 대하는 거나 그렇게 사기 당하는 아니, 거. 그런 거, 사기를 그런 당하는 거 말고 여러분 사기는 거 당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조진웅이라는 이 캐릭터가 사기당하고 근데 마음에 병이 있는데 와이프한테 처음에 그 정신 심리 이거를 무시했지만 지금은 뭐 어쨌든 자기 어떻게 해보려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나마 나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이 게이 친구. 어쨌든 그 사람은 어떻게 게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있어서 저희랑 순서가 다른데요? 저희는 게이가 먼저였어요. 먼저였어요. 그랬군요. 네. 네, 그 게이 친구 이제 알게 남의 되네. 말을 안 듣고 있죠 지금? 아니 게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국 사회에서 그 이미지가 안 좋고 그런 게 지금 세게 나온 거지. 여기서 봤을 때는 그거 외에 단점은 뭐 골프 칠 때 너무 승부욕이 강하다. 뭐 요 정도. 요거잖아요. 뭐 공주 쓰러 간다. 뭐 아까워가지고 뭐 이런 거지만 그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유해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꼰대인데 그쵸.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런 걸 보고 둘 다 이해가 안 되죠. 저러는 남편과 저러는데도 계속 살고 있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23살의 고시생 시절에 그 글로 쓰고 있는 그 아줌마 염정 아줌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네 이서진은 그 쓰레기죠. 네 그러니까 그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그건 거잖아. 자기는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3명이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명이랑 자고 있다는 거잖아. 네, 와. 의자왕이네, 더러운 의자왕. 새끼. 그랬는데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응. 물론 내가 바람 핀다고 해서 내 와이프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허허. 그렇군요. 전 좀 다른데요. 저는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석호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물론 아쉽게 사기를 당하고 와이프가 자기 친구랑 바람을 피긴 하지만, 사기를 내가 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가해자가 아니다. 그렇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딸한테 하는 것도 그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제일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게이가 두 번째, 저는 오히려 세 번째가 준모였어요. 이서진? 저는 이런 친구 있으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지. 같이 있으면은 뭐 에피소드도 썰이 많고. 많으니까 같이 있으면 그 재밌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근데 저는 양아치보다 좀 꼰대를 더 싫어해가지고 태수 같은 애는 그 유해진 같은 친구는 잘 안 볼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은 일단 제가 거의 꼰대 브레이커여가지고 거의 걔 그냥 살살 놀리면서 얘기하던가 그냥 모든 얘기를 하면은 의견이 달라지고 서로 충돌되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안 볼 것 같다.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이서진이 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제일 좋은 학교를 못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 대학을 못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대학 자체 못 나왔나? 대학 안 나오고 사업 같은 거 계속 했는데 말 안 먹고. 그래서 막 바람 자기가 피고 뭐만 그러다 보니까. 말하면은 너네들이 무시했잖아. 촌스럽다고 했나? 아무튼 뭐 아무튼 그 교양이 없다 그랬나?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더 일부러 과시하려고 막 나이가 어린 여자를 만나는 것도 과시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그거라기보단 그냥 거기 영화상에서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바람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별개로. 제 주변에는 꼰대가 좀 많아서 그 꼰대를 물론 저는 그거 되게 놀려요, 사실은. 꼰대인 거를 제 앞에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저는 위아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직업 자체도 뭐 엄청 그런 서열 가운데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가 엄청 꼰대다 웃으면서 요즘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약간 성적 농담하면 이름 철컹철컹이라고 얘기를 다 하는데 제 주변에는 사실 이런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시어머니, 한마디로 여자 입장이 시어머니. 그래서 와이프에게 효도를 강요하고 대리 효도. 나는 안 하지만 너가 우리 집 평화를 위해서 네가 당연히 해야 돼. 이게 되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제 주변에. 여러분 제가 이제 48세라 그래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동갑이거나 오빠랑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50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거지 같은 거죠.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들은 아니, 세대니까 저도 경험을 많이 해서 더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는데 훨씬 비율이 적지 않나? 왜냐면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인스타 하는 사람도 되게 드물고 옛날에 페북을 하는 사람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쪽에 이제 귀를 닫고 이런 제가 페북에 장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은 꽤 있지 않나요? 그죠 거기서 고백하는 분들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지막 SNS는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네이버 밴드.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내가 다른 시대를 저는 그나마 미혼이니까 다음 이렇게 같이 카페가 온 아니라서 거. 다행이네. 저기 누구지? 왜 나 카톡 예전에 아이디 다음 한메일점 4시예요. 아니 다음 이메일은 사용할 수 있죠. 엠번방 그거 뒤쫓았던 그 예. 분들 있잖아요. 불구? 네, 불구 거기 그 중에서 얼굴 자기가 까고 그 나왔던 사람 박지현 네. 씨. 정치가요? 네, 정치가 그분 제가 팔로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지금 안 끊었는데 그분이 뭐만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한 5, 60대 아저씨들이 욕을 엄청 써놔요. 너는 가서 일이나 해서 돈 벌어라. 뭐 하면서 뭐 네가 정치를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딱 봐도 그냥 그 프로필 사진 보면 진짜 그 5, 60대 아저씨들이 그 20대 여자애한테 그리고 댓글을 욕을 쓰는 걸 보고 야, 내가 산 찍어놓고 막 이랬구나. 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맞아요. 싶더라고요. 그냥 안 입고 온 거지. 페이스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꼰대, 뭐 저도 약간 꼰대겠지만, 그건 뭐 그냥, 죄송해요. 이게 아직 이게 단어를 대치를 못했어요, 제가. 병신 같은 것들이구나. 이러고 넘어가고 그냥 들어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꼰대들이 싫어요. 오히려 양아치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같이 놀기 좋아요. 근데 다만 뭐 좀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양아치랑 같이 놀면 나도 양아치가 되는 것 같아서 싫어. 싫어요. 그리고 즐겁지가 사람들이 않아요.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양아치들하고 놀면 어쨌든 양아치들이 노는 그 애티튜드가 있는데 맞아. 그게 좀 거슬려요, 그 저는. 문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걔랑 걸어가면 나도 약간 문제. 그런 느낌이어서 요즘 싫단 용어 말이에요. 많이 하시네요. 왜 이러세요? 그 정도는 알지. 왜? 야, 이건 요즘 용어가 아니잖아. 둘 다 별로긴 한데 둘 중 차악을 고르라면 저는 양아치 고르겠다. 네네. 영배처럼 한국의 성소수자와 같이 내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이해받지 못한 적이 있나? 있죠. 그래? 응. 언제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좀 있었죠. 이해받지 못했고요. 그게 제일 사기 크지. 결혼 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이에요, 이거.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당시에 제가 살던 곳이 되게 학교율이 높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적도 되게 좋은 편이었고요. 거기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그런데도 대안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 시험이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내신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근데 그 중간고사 보는 날이 제가 대안학교에서 그 캠프 시험을 봐야 되는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고사를 포기하고 그걸 빵점 처리 받아도 괜찮다. 저는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 대안학교 그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들을 할 때도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렇지. 부모님들이 부모님은 오케이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존중을 해주셨군요. 존중을 많이 해주세요. 중3은 존중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중3까지는 아직 애로 볼 것 같은 거 있잖아. 몇 살 때부터 애로 안 봐요? 저 고등학교는 이미 어쩔 수 없다, 야. 이미 내 손을 떠났다. 그러니까 중3까지는 회초리와 채찍으로 가르치고 안 됩니다. 고등학교 때도 오케이. 중학교 때가 제일 예민한 상황. 그러니까 그거야. 네. 엄마 학원 가기 싫어. 꺼져. 학원 가. 이거 있지. 너의 선택은 없어. 네가 고등학교를 그 중학교까지 내가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하겠다.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 이럴 것 같은 거. 선택의 여지는 되게 멋지시다 부모님이. 그런 부분은 멋지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존중을 해주시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뭐 대학을 가서도 친구들은 이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은행 시험 준비하거나 사트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저는 취업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스스로 알았어요. 나는 NGO 단체나 스타트업에서 일할 사람이지 그런 조직 문화에 들어갈 사람이 못 된다. 큰 조직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조직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저를 바라봤던 그런 시선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큰 인재를 놓쳤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회사 안 다니겠다고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선택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누구한테요? 그냥 주변에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4년제 대학 나온 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고졸인 줄 알고. 고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아니면 선택을 뭐 하겠지. 이제 아유 뭐 어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러겠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공장 가서 일이나 하지 뭐 이런. 그래서 착실하게 돈이나 벌 그럴- 기술 배워 그러겠지. 이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딩크잖아요. 결혼을 5년을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는데도 딩크로 살아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 그냥 사사롭게 엄청 많은데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중간에 그 채식에 한참 꽂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 동물권과 인권을 위해서 채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하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너무 둘 다 깊게 공감을 하고 그 마이크 체니가 깊게 공감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실천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갖고선 이제 있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 채식으로 먹기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 그 당시 저희는 소비를 아예 그쪽을 안 하고 뭐 나랑 몰랐을 때였는데 우리 맨날 육류를 먹었던 기억이 나. 그때 이제 뭐 모임에서 요새는 육류를 그냥 먹으면 채식을 많이 먹는 육식주의자가 됐어요.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 신념에 대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 약간 뭐 어른분들은 이제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어련히 알아서 할까? 튼튼하지 약간 이러면서 뭐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고기 사줄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마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채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채식이 훨씬 더 돈 많이 들거든요. 맞아. 세련되지가 못했네요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교회에서도 뭐 그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외롭구나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사실 쉬운 길은 아니죠 여러모로. 두 분은 정말 잘 만나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잘 맞는 거죠. 운이 좋았어요. 둘이 왜냐면 이게 제가 YQ채님도 이제 좀 알잖아. 처음에 이제 박모찌님 몰랐을 때는 야, 이 정도면 씨 와이프가 완전 개빡칠 스타일인데 개빡칠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잘 만났네. 왜냐면 되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가는 사람들인 거잖아. 자기 각자의 결혼 전부터의 삶이.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제 남편이 만약에 뭐 YQ채님 혹은 내 남편이 아들이. 박모찌님 같은 사람이었다.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동생은 어쩔 수 없어. 남편이면 선택을 내가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동생은 뭐 내 밑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결혼을 안 했다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나이로 사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과거부터도 그렇고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조심했지. 되게 흔들렸고 되게 힘들었고 진짜 제가 그때는 이제 우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거였어. 차라리 내가 눈이 3개 달리는 게 편했겠다. 그럼 아무도 나한테 왜 결혼을 안 해라고 안 물어볼 것 같은 거야. 쟤는 눈이 3개니까 결혼을 할 수 없어. 눈이 3개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왜 결혼하지 않아? 라고 안 묻겠다. 이 정도면 내가 팔 하나 없는 게 낫겠다. 귀찮아 죽겠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설명도 해야 되고 내가 그걸 근데 그래도 네가 눈이 높아서 그런 비난도 받고 그럼 집에 가서 내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거지 같은데 내가 눈이 높은 건가라는 자아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럼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이런 기간을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또 모르는 일이야 사람 일은. 맞아요. 애 안 낳아도 똑같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 폐경이 가까운데 그것도 모르는 일이야. 이런 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도 한 3년 사이에 그런 누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누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한 3명 정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초혼으로. 초혼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은 그 인공 수정으로? 수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잘 안 되죠.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되게 그거에 소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해서 뭐 휴직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약간 요렇게 놀랄 정도의 그런 것, 일반적인 우리의 그런 거지만, 그래도 뭐 해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혹시 모르지 결혼할 수도 있지,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언니 나이까지 결혼 안 했으면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 성격 때문에. 결혼 안 한 여자들이 꼭 저러더라. 이거야. 뭔지 알죠? 제가 지금 그런 거에 빠져갖고 내가 지난번에도 대빵 우울했다고 여기가 아니었는데 되게 우울한 게 제가 속해 있는 두 그룹이 교회와 사무실에 있는 우리 팀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야. 이혼 50대 미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40대 후반 미혼 뭐 이혼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 케이스 뭐 이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지. 이래서 결혼을 못한 것인가 결혼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거 하면 나도 같은 카테고리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남들 눈엔 나도 그래 보이겠지. 그래도 내가 난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좋게 보니까 누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언니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얘는 내 친구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엔 저렇게 여기저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쓴소리꾼이고 어디 담임 목사 불러놓고 얘기하고 얘기 좀 해요 목사님 여기서 만나서 얘기하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뭐 쉽지 않아. 눈이 높아. 이런 사실 비난을 받아요. 받지만 괜찮아요. 왜냐면은 내가 니네보다 안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모르겠어 그거는. 하지만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이 즐겁고 그래서 외롭잖아. 나중에 외롭잖아. 그래서 나는 미래도 준비하고 있다고.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을 두려하고 여러 사람들을 더 켜켜이 둬서 내가 정말 외롭다고 했을 때 그래도 1년에 한 번 만날 사람이 한두 명씩이라도 늘어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 노후를 위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지금도 이거 홍석천이 매년 생일 파티를 거창하게 여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왜요? 그분은 왜요? 자꾸 사람들을 계속 거기 돈이 많으니까 언제 축의금을 받을 거냐고 뭐 자기가 뭐 이럴 때라도 파티 경사를 열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도 돈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약간 최하정 주변에 평생 갈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혼자들 아이를 낳은 사람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잖아요. 네. 어차피 내가 이 사람들하고 미혼자들이 더 소수기 때문에 그 소수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기혼자들끼리도 다 좋은 사람들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저 사람 다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를 폭을 넓히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도 아깝다. 소개팅 해볼래? 남자가 뭐 52이야? 이런 거. 괜찮아. 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에휴, 한번 만나봐. 진짜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근데 이걸 또 내가 이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왜 없어? 성욕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좋게 생각하세요. 왜 누나가 그렇게 구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권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엄마하고의 갈등이 좀 있잖아요. 갈등이 아니라 사실 생활 습관이 안 맞는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왜 독립을 안 하냐? 이런 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계속 같이 살아서 힘들다. 너도 니네 엄마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너 따로 살 수 있겠어? 같이 살다가 새삼? 이런 느낌. 근데 그냥 나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그냥 차라리 편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집 살림할 것 같아. 그것도 괴로워.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꾸준히 빡치는 거 있죠. 엄마와의 갈등 가운데. 그런 거? 전 이 정도네요. 네. 확실히 남들과 다르게 살면은 설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게 귀찮아요. 저는 좀 소속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 느꼈던 거는 대학교 편입했을 때 그때 많이 느꼈고 편입생들 거의 개무시하더라고요. 편입생들끼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또 체육과잖아요.
그 편입생들로서 그러니까 그 학번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주어지는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와서 맨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막상 거기 그 학번에 대해 그 학교에서 약간 존재가 애매한 느낌 들어서 그 편입해서 다니던 2년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 시절에가 힘들었어요. 사실 학교는 말로는 교사들은 다 평등한 거다. 교장 교감 빼고는 다 또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전혀 평등하지 않고요. 일단은 뭐 기간제랑 정교사의 그런 것도 있고 뭐 저경력과 고경력과의 그런 약간 그리고 특히나 기간제랑 정교사는 약간 신분 같은 느낌이 좀 그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정교사들은 진짜 개또라이들이 막 미친 짓을 해도 막 이렇게 성골. 하는데 기간제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사립학교는 더더욱 그러겠지만 공립학교도 진짜 또라이 정교사가 미친 짓을 해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싸워. 그러면은 기간제 교사가 잘려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 간단하게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기간제 교사의 뭐 계약 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좀 그 두 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거죠? 아, 네네 지금은 네. 전 여전히 ING 중인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남다른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 보니까 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리스크 테이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항상 감수하는 선택들을 해왔고 뭐 결혼부터 해가지고 결혼이요? 결혼도 위험이었죠. 이 어떻게 결혼을 보면. 후회하나요? 안정 테이커 아니었어요? 그럼 내 말이 이 정도면은 완전히 안전한 근데 그런 거지. 선택인데. 그 주위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선택 그냥 제일 먼저 하는 거지. 좀 젊었을 때 네. 어렸을 그죠. 되게 때 어렸으니까 네. 진짜. 맞아요. 심지어 저 아버지에서 들어갔던 것도 그냥 다니던 학교 자퇴하고 와이프가 나이 많은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것도 그렇고 아버지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약간 남들이 안 하는 선택만 해오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 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왜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될 지경이 이런 거예요. 안 매번, 그러면은 그치. 왜 이거 이렇게 해서 왜 저걸 저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부터 그건 차라리 뭐 매뉴얼을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관심이 많네요 사람들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딴 사람들은 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모찌님도 그런 여러 가지 수모들 많이 겪었지만 저는 그게 더 약간 증폭된 거죠. 제가 스타일도 그렇고 남들한테 굉장히 눈에 띄고 뭐 목소리나 그런 행태나 뭐 그런 맞아요. 것부터 해가지고 아예 많이 얌전해진 거잖아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하고 다니는 게. 혈기가 빠지고 있는 거 이제. 네. 네. 그래서 그냥 존재를 많이 저희 심지어 부모님 가족한테 그 존재를 많이 부정을 당했으니까 이해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정도니까 그냥 충분히 그런 성소수자라든지 물론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만큼은 아닌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뒷담화하고 싫어했을까요?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2제자가 사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되게 나약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뭐 도망가고 네. 그리고 나서 뿔뿔이 헤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이단은 왜 안 헤어지는 거야? 교주가 죽어도. 아무튼 내부 단속 북한 안 무너지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네끼리는 우리 선생님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야 베드로 저 새끼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고 난 충분히 얘기했을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깝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새끼 저거. 뭐 지가 뭔데 자기를 물 위에 걷게 달라고 지랄이야. 그거 빠졌잖아. 이러고 나는 뒷담화를 이래서 제가 제자가 못 됐을까요? 깝치게 왜 갑자기 귀를 자르 그래? 막 예수님도 오바야 막. 오버쟁이야. 그만 나대라. 그렇지.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 베드로 입장에는 쟤네 왜 이렇게 애들이 새님처럼 얌전하게 저러고 있냐. 저게 믿음이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나대는 사람 입장이 있으니까 네가 이러고도 그러냐. 내가 이러니까 수제자인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면 예수님도 싫어하는 제자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좀 더 안타까운 제전이 있었겠죠.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12개야. 근데 손은 10개인데 손가락 12개인데 아픈 손가락 12개겠지.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겠지. 저들의 저 약함과 그 약함에 사실 하나님은 시간을 전체를 다 보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해한 거로는 나의 바로 앞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버릴 거 예언된 것도 있었던 것처럼 나를 팔 것이다까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었을 테니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계셨을 거니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것도 다 눈앞에 보이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안타까워 하셨겠지. 뭐 설마 뒷담화를 저 새끼가 날 팔 거야. 물론 얘기하셨지. 나한테 뭐 떡을 준 이놈이다. 앞담화. 예수님은 앞담화를 좋아하셨던 앞담화인데 걸로. 못 알아들어. 그랬을 것 같네요. 네. 예수님은 없었겠지. 저도 제자들이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팍 나뉘었을 것 같아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12명이면 얼마든지. 12명이면 뭐 그쵸. 3명씩만 해도 막 내 말 잘 들어주는 애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었을 것 같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야, 내가 이거일 거라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거 쟤한테는 이거 쟤. 쟤 딱 꼬집었더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뒷담화, 당연히 사람이라면 좀, 예,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어쨌든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그래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어쨌든 기독교가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제자들을 약간 좀 미화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 있는 내용도에서는 물론 다 부족한 부분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기독교를 했을 때 뭐 베드로를 초기 교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제자들의 뭐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 강해야지 어쨌든 그런 종교와 믿음들이 이게 세워지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는 뭐 구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게 봤지만 저는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인성적으로 훌륭하고 지식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해서 제자 삼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부였는데 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자 됐다고 해서 바로 훌륭한 사람 뿅 이렇게 됐을 거라고도 생각되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부터가 진짜 그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은 끊임없이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뭐 했겠죠. 몰라요. 또 제자들끼리도 예수님 뒷담을 좀 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뒷담화도 깠겠지. 예, 이해가 예, 되지 예.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뒷담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본 의견과 비슷한데요. 당연히 사람 모였으니까 시기지차고 뒷담했어. 우리가 이 결과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재장가를 해야지.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뭐라는 사람들인지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 이렇게 쓴 책들이 성경이 될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편지가 성경이 될지 뭔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치. 그냥 편지로 조진 거지. 그치. 한마디로 다 쿠사리 준 거 아니야. 너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치. 해라. 그리고 막 거기다 구구절절 설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카톡 나눴던 내용이 책이 된 거예요. 경전이 된 거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 혼란스럽지.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네를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주고 이거 나라 한번 뒤집고 그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 한번 서울의 봄이 아니구나. 그렇게 혁명 한번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네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네. 불만이 많았을 거고. 그렇죠. 유다는 행동을 한 거고 유다처럼 마음을 먹거나 아니면 뒷담화했던 사람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래도 신이자 인간이니까 아마 싫어한다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좀 거슬리는 제자님이 있었을 것 같다. 누가 있을까요? 도마? 뭐 그런 게 있을까 하면 베드로가 너무 깝친다고 그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 우선순위는. 그래서 뭐 같이
누가 제자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뒷담하면 그냥 들어주거나 뭐 그 정도는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와기영을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여서, 그리고 제가 다시 보지 않고 왔는데, 우리가 영화를 바탕으로 해갖고 또 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영화 자체가 진짜 너무 인간사를 보여주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여갖고 되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와기영이라는 이 코너에 대한 그런 뭐라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 또 크고요. 질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오는 YQ체의 능력도 대단한 것 같고 갑자기 와기영의 후기를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입니다. 작별 인사를 해버리네. 네. 저도 즐겁게, 원래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여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역시나 재밌었고, 그때 보지 못했던 디테일도 보면서, 예, 아주 즐겁게 관람을 했고요. 또 얘기하면서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고, 거기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의 본심은 월식과 같아서 잠깐 감춰질 순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멘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공감하면서 저의 삶을 빗대어 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봤을 때 약간 보고 나서 찝찝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볼 때는 제 애기랑 있을 때 주로 봐가지고 한 10번은 끊어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보는데 제가 가가지고 로봇 청소기 눌러가지고 막 시끄러워서 안 들리고 뭐 이런 고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고 또 와기영의 이렇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와이프님이 질문을 뽑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영화를 잘못 봤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오늘 둘이 불륜이었어? 좋았습니다. 순기능이네. 저는 확실히 이 친한 관계일수록 미군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비밀을 지켜줘야 오래갈 수 있다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친할수록 더 예의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해졌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는 딱 친해졌더라도 다시 멀어지게 되는데, 친해질수록 물론 장난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우성하고 이정재는 20년이 넘었는데 서로 존대한다면서. 그건 또 너무 빡세긴 한데. 그건 또 너무 나랑 달라. 네. 근데 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필요가 있긴 하죠. 다음 화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와기영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즌5로 조만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핸드폰으로 게임해 비밀이 밝혀지네 너와 나의 이야기 숨길 수 없는 감정 매 순간의 두근거림 화면 속에 밀당 도망칠 수 없는 마음 여기서 시작해 우리의 비밀이 게임 속에 드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네 너와 나의 운명 밤을 새워 생각해 너에게 빠졌네 게임엔 집중 못해 너의 미소가 떠올라 폰 속에 작은 세상 너와 나의 이야기 현실과 얽혀버린 달콤한 판타지